해석합니다. 2월 1일 장 마감이 됐고요. 오늘 모처럼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하루였습니다. 오늘 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이제 저점이 나온 것인가? 이제부터 다시 상승으로 가는 것인가?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먼저 장 마감을 살펴볼게요. 코스피가 2.7% 상승을 한 305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이 3.04% 상승한 956포인트에 마감을 해줬습니다. 시장이 3000포인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빨리 이 자리를 회복을 해주는 게 좋다. 왜냐면은 3000포인트라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있어도 조정을 받으면서 위에 있어야지 밑에서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은 여기가 저항이 될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바로 3000포인트 이탈했다가 1거래일 만에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 3000포인트 자리를 바로 회복을 해줘서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.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양매도가 좀 나왔고요.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320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이 6893억을 매수를 했습니다. 외국인이 금요일에 1조 넘게 판 것 치고는 1300억이면은 뭐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죠. 매도했던 부분에 어느 정도 일부분 좀 다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가 오늘은 7,300억을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의 성향이 최근에도 계속 보셨겠지만 단기 매매를 많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켜주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좀 이례적인 모습이 코스닥에서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코스닥에. 전통적으로 1월에는 좀 개별주, 중소형주 장세가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올해는 달랐죠. 올해는 1월에 대형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 3,600억을 매수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좀 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선물입니다. 선물. 선물에서 오늘 항복이 나오지 않았고요. 5,500억을 매도를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더 늘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. 시장이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됐다. 이렇게 외국인이 보고 있었다면 선물을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오늘 매도 규모가 굉장히 많이 있죠. 5,500억입니다. 그러면서 누적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2조 6천억, 마이너스 2조 6천억으로 매도 규모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항복이 나오거나 환매 수술을 해줘서 선물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갔으면은 시장이 이제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. 시장이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외국인은 현물에서 뭐 강하게 매수를 해준 것은 아니고요. 선물 시장에서 오히려 매도를 늘려갔다. 그것은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현 구간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맞아요.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더 이상 시세를 뿜지 못하고 십자의 도지형이 만들어지고 좀 조정을 기간 조정이든 이제 가격 조정이든 조정이 어떤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구간에서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. 많이 빠지면은 또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로 좀 이삭죽기 식으로 주도주 군들 이렇게 모아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보시는 거죠.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좀 짧게 지금 구간부터는 좀 짧게 보시는 게 좀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주면 일정 수익을 좀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시장이 이렇게 크게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조금씩 분할 매수로 내가 사고 싶었던 주도주를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적인 그런 매매와 투자가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는 구간은 끝났다 이거죠. 이건 1월에 이제 끝난 것이고요. 이때부터
기간 조정의 형태로 지금 조정 시장이 좀 들어간 겁니다. 시세를 한번 충분히 내줬다는 거죠.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덱스 200 ETF죠. 이 상품의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급이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. 코덱스 200의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요. 보시면은 자, 여기가 지난 12월입니다. 12월 28에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시면은 24%까지 올라갔었어요. 38,000원. 요 구간에서.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계속 매도가 나왔죠. 1월 들어가면서 시장의 슈팅 구간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2.92%까지 물량이 줄었어요. 지금 이 41,000원 1월 29일까지. 외국인은 상승 쪽을 베팅을 하는 코덱스 200 ETF에서 20% 넘게 비중을 갖고 있다가 대거 차익 실현을 한 상태입니다. 함께 보셨죠? 그리고 오늘 다행인 거는 좀 다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400만 주 넘게 좀 들어왔죠. 5.84% 다시 비중이 좀 늘었지만 이게 다시 지속적으로 느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고, 확실한 거는 20% 넘게 갖고 있던 비중을 시장 상승 구간에 차익 실현을 굉장히 해서 다 자금을 챙겼다.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한번 나왔다. 이것을 좀 반증을 해주는 그런 의미죠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환율을 좀 체크를 하면은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와중에도 환율이 뭐 급락이 나오지 않았고, 환율은 지금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.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요 위에 상단에서 버티고 있죠. 이런 흐름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시장을 상방을 강하게 보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주식시장, 외환시장이 함께 일치가 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좋은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, 지금은 계속 반대로 놀고 있죠. 주식시장이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환율은 크게 밀리지가 않았고 고점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. 현재 오후 7시 14분인데 현 시점에 달러입니다. 지금 달러 추세가 0.24%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뭐 1%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달러가 안 꺾여요. 달러가 꺾이지 않고 전고점 얘도 지금 넘어가려고 자세를 잡고 있죠. 외환시장은 또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오늘 아시아 시장도 강했고 나스닥 선물이 좋고 유럽 시장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외환시장은 또 반대로 움직인다.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좀 상방을 보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역시 오늘 시장의 반등은 과대 하락에 의한 반등이고 본격적인 상승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이 게임스탑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22조 원 손실에도 포기가 없다.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. 이런 기사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게임스탑 이슈가 오늘 상승을 해서 좀 묻혔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. 끝난 게 아니고 청문회까지 한다고 하고, 여기 기사 보시면은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공매도를 정리하고 있지 않고 자금을 빌려온 2차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.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직 게임스탑 이슈는 끝난 게 아닙니다. 추가적으로 미국 개인들이 게임스탑을 더 주가를 올리고 그렇게 돼서 헤지펀드가 더 손실이 있게 되면 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죠. 그거는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아직 게임스탑의 이슈는 끝난 게 아닙니다.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해서 좀 많이 묻혔어요. 묻힌 부분은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짚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주목을 하면서 가야 된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, 말씀드린 부분입니다.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고, 외국인의 선물 부분 아직도 누적 2조 6천억을 가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항복이 나오지 않고 있다. 오히려 매도 규모를 더 늘리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강한 반등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좀 이른 상황이고 추이를 더 지켜보셔야 된다.
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좀 일부 챙겨주시고 매수는 빠졌을 때 이제 분할 매수로 주도주군들을 보시면 좋겠다.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막 빠지는 구간에 추가적으로 막 손절을 따라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오늘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 이 구간 오전에 한번 뺐다 갔죠. 오전에 0.9% 정도 좀 강하게 한번 밀고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. 이게 지금 메이저들도 좀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심리를 좀 잘 다스리시고요. 뭐 올라간다고 급하게 추격 매수 하실 필요 없고 빠진다고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막 따라서 손절하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시면 무방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현대차, 현대모비스, 기아차, 이 자동차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자동차 쪽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주도주 군이 반도체, 자동차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대차, 현대모비스, 기아차 이쪽 종목군들이 이렇게 애플카 이슈였죠. 애플카 이슈로 좀 상승을 하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함께 애플카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크게 모멘텀을 받지 못했습니다.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많이 이렇게 공략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애플카의 이슈가 좀 자동차에 대해선 굉장히 좀 변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현대차는 뭐 전기차, 뭐 코나부터 시작해서 원래 하고 있었죠. 전기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애플카 이슈가 여기 들어가면서 애플카 이슈는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죠. 아직 애플과 이제 협약을 하겠다. 이게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애플이 OS 소프트웨어적인 걸 맡고 차체부터 시작해서 뭐 배터리 이런 부분은 현대차, 기아차, 현대모비스 이쪽에서 맡는다는 거죠. 저는 이 이슈가 이 자동차 쪽에서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되는 그런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애플 이슈가 아니었을 때는 현대차는 그냥 현대차였지만 이제 애플 이슈와 이제 결합이 되면은 자율주행을 하고 차세대의 자동차를 만든 현대차로 좀 탈바꿈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고, 뭐 역시 이때는 아무리 좋아도 슈팅이 나오고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죠. 그럼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 거고, 시장인 조정 구간이 나오고 현대차가 좀 매력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좀 나오게 되면은 좀 자동차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구간이었어요.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갭 메어주는 구간. 오늘 잠깐 좀 갭 자리로 들어왔다가 좀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좀 매력적으로 자동차가 좀 조정이 나오고 하락 구간이 나오면은 저는 자동차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업종군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. 삼성전자는 뭐 테슬라랑 같이 이슈가 엮이는 거고 현대차 그룹은 애플과 좀 엮이는 거고 LG전자는 이제 마그나랑 합작 법인이 되면서 엮이는 거죠. 이게 지금 시장의 이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시황과 이 종목들, 업종 잘 접목해서 시장 접근하시면 좀 무방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